네, 자바스크립트. 지난번에 저희가 여기에 지금 CSS를 넣고 HTML도 넣고 글자도 넣고 하는 걸 자바스크립트한테 시켜봤어. 네, 자바스크립트는 뭘 할 수 있다? 구조도 바꿀 수 있고 CSS도 바꿀 수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바꾸려면 뭘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바스크립트한테 명령문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JS 코드 구역이라는 게 있다. JS의 코드 구역.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코드 구역은 첫 번째. 코드 구역은 어떤 게 있죠? 어디가 코딩을 할 수 있는 구역이죠? 첫 번째.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P 요소가 있는데, 여기에 뭐 클래스명도 우리가 여기다가 쓰고, 속성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클래스명으로 우리가 이렇게 뭐 P박스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이 속성 중에 온 이벤트 속성이라는 게 온으로 시작하는 데가 전부 다 이벤트 속성이고요. 온 마우스 오버, 뭐 마우스 뭐 키 다운, 키 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온 클릭이라는 클릭이라는 이벤트 속성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 안에 따옴표, 즉 기본적인 문법에서는 쌍따옴표를 기본으로 얘기하거든요. 꽃따옴표로 싸도 문법적으로 뭐 진행은 됩니다. 따옴표 영역이 시작되는 영역부터 끝나는 영역까지가 자바스크립트 코딩 구역이 됩니다. 여기가. 여기가 우리가 실제로 코딩을 이 사이에다가 해봤어요. 쌍따옴표 안에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코딩을 하기 때문에 쌍따옴표가 안에서 또 나오면 쌍따옴표가 이렇게 페어링 되어 있는데 페어링이란 말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지 않아요? 네. 블루투스 페어링.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거야. 이 기기랑 얘랑 연결시켜 놓는 거잖아. 얘는 이걸 구역으로 페어링. 서로 짝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페어링 하고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쌍따옴표 못 쓰니까 만약에 써야 될 것 같으면 콧따옴표나 아니면 이렇게 돼 있는 거 쓰는 거. 백팁. 이런 걸로 그 안에 값을 담는 구역을 이 안에서 따로 쓸 수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지금 여기가 코딩 구역이 됐고요. 1차 코딩 구역. 또 하나의 코딩 구역이 어디 있죠? 여기가 1차 코딩 구역. 두 번째 코딩 구역은 꺽쇠로 스크립트 열고 스크립트 닫고 네, 이 구역 여기가 자바스크립트 코딩 구역 여기가 여기와 여기가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읽어주도록 약속되어 있는 구역. 그래서 우리가 저기에다가 뭔가 쓴다면 거기는 자스 문법만 쓰셔야 돼요. 꺽쇠도 못 쓰고 CSS 문법도 쓰면 안 되고 다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구역에 우리가 코딩을 하는 게 되겠고요. 이 구역 안에서 우리가 전체 이제 우리가 뭘 바꾼다고 그랬죠? 1번 여기가 이제 구역 1번, 2번 구역이고요. 문법 중에 자스가 하는 일이 뭐가 있죠? 구역에 지금 첫 번째 구역을 말씀드렸고요. JS 이거 좀 두껍게 할까? 두꺼운 글씨를 써줘. 얘가 두꺼워. 두꺼운 거 있다. 있다. 됐어. 두껍게 쓸게. 왜 저기서 진작에 했을까? 자, 그래서, 뭐죠? JS가 하는 일. 두 가지만 말씀드려보실래요? 뭐, 더 많이 있을 수는 있어요. JS가 하는 일 두 가지만 얘기해 보실래요? 1번, JS가 무엇을 한다? 이미지 같은 거 넣었죠? 그게 뭐예요? 이미지 넣은 일 하는 걸 그걸 뭐라 그래? 요소, 엘러먼트 넣기. 네, 엘러먼트, 요소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HTML을 바꿀 수 있어요. HTML 넣기. 또는 변경하기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넣기.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존에 어떤 애가 있었는데 또는 넣으면서 바꿀 수도 있고 기존에 어떤 애가 있었는데 걔의 이거를 바꿀 수 있죠? 네. CSS 변경. 네. 크게 하는 일이 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어요. 네. HTML 넣기, CSS 변경. 이렇게 두 가지.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전체 HTML을 완전히 쥐락펴락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전체 문서를 가져올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인터페이스가 뭐예요? 라건 교수님의 말씀을 빌어보서는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는 소통, 소통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단방.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죠? 수단방. 그런 얘기 있잖아.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마. 이런 얘기는 영화에서 되게 불미스러운 일을 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하는데 그 수단과 방법이 뭐냐?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게 수단과 방법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HTML과 CSS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요소, 엘러먼트, 요소를 가져와야 하는데 이 요소라는 거는 요소는 뭡니까? 요소란 요소가 뭐예요? 엘러먼트. 영어로는 엘러먼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쓰시면서요, 이 용어가 되게 익숙하셔야 돼요. 엘러먼트, 엘러먼트, 요소, 요소, 엘러먼트. 나 요소라고 안 부르는데? 태그라고 부르는데? 태그와 요소의 차이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과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자, 내 말의 뉘앙스를 한번 자기가 설명해 봐. 저기서 한 사람이 오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기서 한 인간이 오고 있어요. 적대감이 느껴지나요? 저 인간이, 저 사람이 달라. 뭐 우리가 쓰는데 대한민국 말이니까 뭐 외국 분들은 잘 모르겠지. 우리는 뭐 그리고 이제 약간 그 학문적으로 쓰이잖아. 인간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부학일 수도 있고 그죠? 인간 사람의 구조에 대해 사람 좀 전문적이지 않은 느낌이 드는데 뭐 이렇게 좀 다르죠. 인간과 사람의 말이 다르죠. 그러면 이제 이거랑 딱 비교할 건 아닌데 내가 이제 또 화학 쪽 그런 얘기를 하면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인간과 산업으로 얘기했고요. 원자와 원자와 그 원소의 차이 이거 얘기하면은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엘러먼트 요소는 공통점을 뽑아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공통점을 뽑아낸 약간 인간 같은 느낌이에요. 태그란 말 훨씬 더 많이 쓰거든요. H1 태그를 사용해서 H2 태그를 여기저기에다 썼습니다. 태그라는 말은 구체적인 그 쓰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H2 태그, div 태그, 구체적으로 그거를 막 div 5개 썼어요. 할 수 있는데 div 요소. 그러면 공통점을 얘기하는 거야. H1 요소, H1 요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막 이렇게. 스팬 요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알겠지? 요소라는 말하고 태그라는 말의 차이를 좀 알겠죠? 태그는 그 쓰는 것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거야.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 인간들의 공통을 뽑아보겠습니다. 인간이란 눈을, 눈을 가지고 있고,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H1 태그는 무엇입니다. 태그가 아니라 엘러먼트. 근데 꼭 이렇게 구분해서 쓰진 않아요. 저는 개념적인 거를 더 정확하게 말이 왜 두 개가 존재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그하고 엘러먼트란 차이. 그래서 이런 걸 우리나라 말로 요소라고 하고요. 그러면 태그는 뭐야? 태그는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래요? 영어는 태그잖아. 우리나라 말로는 태그를 뭐라고 그래요? 태그라고 그래요. 따로 존재하지. 이상해. 엘러먼트는 요소라고 하거든요? 근데 태그는 태그라고 그래요. 그래서 발음만, element, 요소, 태그. 이러시면 되는 거죠. 네. 프로넌세이션이 좀 다르죠? 네.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이 요소들을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요소를 뭐라 그래요? 전체 요소, 전체 요소를 가지고 있는 문서를 뭐라고 그러죠? 문서 객체. 문서 객체. 객체. 이걸 뭐라 그런다고? Do it! Just do it! 도큐먼트라고 이게? 되게 예술적이지 않아? 드라큘라 같아. 봉.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 도큐먼트, 문서 객체 모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서 객체 모델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서든지 만들면요. 자바스크립트한테 봉을 가져오라고 그러면 도큐먼트라고 하는 걸 쓰거든요, 저희가요. 그래서 요거를 문서 객체를 도큐먼트라는 걸로 표현해요. 도큐먼트. 근데 우리가 이 영어 단어는 되게 특별한 영어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야 문서 좀 하나 만들어봐. 문서 뭐 웹 문서가 있고 무슨 문서가 있고 뭐 엑셀 문서가 있고 뭐 무슨 뭐 한글 문서가 있고 문서라는 말이거든 그냥. 그런데 자바스크립트 코딩 구역 안에다가 도큐먼트란 글자를 쓰는 순간 얘가 전체 문서를 잡아서 메모리상에 상주를 시켜요. 딱 가져와요. 그러니까 특별한 단어라고 이 단어. 옷도 입히면 안 돼. 따옴표 같은 거 쓰지 말고 날 것으로 쓰시면 그게 문서 객체가 돼.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일을 시킬 때 이제 1, 2, 3, 하, 1, 2, 3, 하 이렇게 1, 2, 3 스텝 밟아서 들어가는 거를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밟는 건 좀 이따 할게요. 네. 네. 문서 객체. 전체적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파악하는 문서 객체라는 건요.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서 객체 모델. 여기다가 모델까지 붙여야죠, 그러면. 모델. 이 모델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니에요.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하고 비슷하다. 이 모델은 프로그래밍에서 모델이라고 그러면요. 모델은 좀 다른 의미예요. 근데 모델하우스를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쉬워요. 내가 집을 사고 싶어서 어느 아파트의 어떤 몇 평형의 어느 구조의 집을 가서 보고 싶어. 그럼 모델하우스를 가자. 그래서 모델하우스에 딱 가서 실제로 보잖아. 주방이 이렇게 생겼군요. 방은 이만하군요. 방 옆에 뭐가 있고, 여기 뭐 현관이 이렇게 생겼네. 다 하나씩 살펴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생겼네. 내가 사는 집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이 생긴 거. 그걸 보잖아요. 이 모델은 그거예요. 문서 객체. 문서는요, 웹문서를 얘기하는 거고요. 웹문서. 웹. 여기 이제 웹이란 말이 빠져 있지만, 도큐먼트는 아무 문서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웹문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객체라는 거는 웹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객체, 이 도큐먼트, 오는 오브젝트, 오브젝트. 이 객체라는 거는요, 뭐냐면, 전체적으로 실제로 속성과 메서드가 있는 실제 대상을 얘기해요. 객체라는. 실제 대상이에요. 그래서 실제 대상을 객체라고 얘기해요. 근데 객체는 공통점을 뽑아놓은 걸 객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실제 요소를 연결시킨 겁니다. 실요소 연결. 네. 연결시키는 애가 바로 객체예요. 네.
실제 요소. 모델은 뭐라고? 그거를 하나하나 가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요게 모델이 뭐다? 모델 하우스를 딱 생각하면 된다고요. 이게 인터페이스.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PI.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앞에다가 A만 붙이면 API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자,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랑 똑같은 말이에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모델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웹 문서에서의 실제 요소를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가 바로 돔입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설명드려도 여러분들이 저거가 그런 거겠구나. 근데 실제로 말해보려고 그러면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그지? 그러니까 그냥 와닿게 설명하려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실제 그 웹문서의 요소들을 접근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를 아시는 분은 어떻게 쓸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방법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내가 이런 얘기 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우리가 돔을 이용해서 그래서 도큐먼트 문서를 이용하는데 자, 도큐먼트를 이제 불러드립니다. 도큐먼트. 이렇게 쓰는 순간 뭐가 된다고? 전체 웹문서가 로딩이 됩니다. 띠릿띠릿띠릿, 띠릿띠릿띠릿. 이거 밑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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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거 밑에 누구? 이거 밑에 누구? 내가 지금 만든 웹문서 하이라키를 전부 가져와. 실제 구조도대로 딱 가져와요. 부모, 얘 부모 누구? 얘 부모 누구? 얘는 형제, 얘는 형제, 얘는 얘랑 형제, 얘 밑에 누구?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얘 위에, 얘 위에, 얘 위에 이렇게 돼 있다. 라는 걸 정확하게 읽어서 그거를 메모리상 로딩을 시켜요. 이걸 쓰는 순간, 도큐먼트라고 쓰는 순간. 여기 절대 옷을 입히시면은 도큐먼트가 아니에요. 얘를 우리가 코딩할 때 이런 걸로 싸주면은요. 도큐먼트가 아니에요. 그냥 도큐먼트 글자지, 저거. 그런데 아무것도 안 싸면, 아무것도 안 싸야 이게 실제로 작동하는, 실제로 작동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거랑 똑같다니까요. 그 자동차 옷 입혀서 다니지 않잖아. 아니, 옷 입혀서 다니는 자동차 생각하지 마. 옷 입히는 경우도 있어. 나도 알아. 그런데 그거 말고 자동차는 날것으로 다니잖아. 실제로 사람 태워서 작동하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도큐멘트로 쓰면 날것으로 뭔가가 이 안에 쫙 담겨 있는 거야. 시스템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밑으로 들어가고 싶니?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점을 찍으라고 이렇게. 점을 찍으면 어떻게 돼? 무슨 영화였지? 그런 영화 있었는데. 뭔가를 확대하면은 그 속으로 싹 들어가고 또 뭐가 확대가 되면서 그 안으로 싹 들어가고 딱 그 느낌이야. 어? 여기 내 살 표면에 구멍 하나만 딱 뚫으면 내 세포 안으로 들어. 촥! 세포예요. 세포. 뭐가 있지? 골지체, 세포핵. 이거 잘 몰라요? 어쨌든 그런 게 막 있잖아. 그런 게 막 있잖아. 세포벽. 다 있잖아. 그런 거.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점 하나를 딱 찍으면 그 도큐먼트 하위 세계로 쫙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점이 엄청난 문법 신호예요. 문법 신호예요. 그래서 도큐먼트를 이렇게 찍는 거지. 도큐먼트 점 하는 순간 그렇게 된다고요. 도큐먼트 점. 그래서 점 밑에. 자, 가져와. 이런 메서드가 그 밑에는요. 도큐먼트 밑에는 뭐가 있냐면요. 각종 메서드와 속성과 메서드가 있어요. 속성 and 메서드. 근데 메서드라는 말을 하면 잘 모르겠지? 메서드는 쉽게 얘기하면 함수예요. 함수. 메서드. 메서드라는 말을 써요. 메서드. 메서드를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메서드. 메서드. 내가 하고 싶은 말.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말이 생각나는 게 맞거든요.
우리가 프로그래밍 세계에 몸을 담그지 않았는데 메서드 하면은 프로그래밍 메서드가 생각나겠어? 메서드 연기가 생각나지? 그럼 메서드 연기를 가만히 생각해보자. 이거랑 비슷한 면이 있어. 배우가 메서드 연기를 했다 그러면 어떤 걸 얘기라도 보통 자기가 얘기했으니까 메서드 연기를 뭐를 메서드 연기로 소름 돋게 잘했어. 그지? 그 극 중에 그 영화나 드라마 그 극 중에 그 캐릭터로 완전 몰입해서 그 사람이 그 연기를 하는 동안 소름이 돋는다는 거 뭐냐면 그, 그 상황이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진짜. 무슨, 살인마한테 살인마를 나한테, 살인마가 내 앞에서 너를 죽여버릴까 이러면 내가 무서워. 내가 무서워. 어, 그게 끝나는데도 막 꿈에서 생각나. 이런 정도로 무서운 거잖아. 그러면 그 메서드 연기를 한다는 거 생각해봐요. 메서드. 그러면 왜 도큐먼트 안에 있는 애는 그냥 일반적으로 함수라고 안 부르고 펑션, 영어로 얘기하면 펑션이라고 안 부르고 메서드라고 주로 부르거든요. 왜 메서드라고 부를까요? 완전히 얘네가 이 HTML 도큐먼트에 완전 구조화를 해서 이거 하려면 아까 인터페이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터페이스가 그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의, 즉, 이 도큐먼트에서 어떻게 하면 각 요소에 접근해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인지를 전부 다 설계도를 다 만들어가지고 메서드, 속성 이런 걸 전부 다 만들어놨어요. 그 안에 완전히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딴 사람이 대충 만들어 놓은 그런 게 아니라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완벽하게 돌아가는 세계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 그 뭐 있잖아. 무슨 영화나 드라마 보면 세계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세계관에 빠져들지 않으면 영화나 그게 재미없거든요. 보다가 오 저런 세계야? 주인공이 저런 세계에서 저런 역할을 해? 우와 이렇게 보다가 막 계속 1기 재밌게 봤는데 2기도 봐야 되고 3기도 봐야 되고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 세계관에 빠져드는 거잖아요. 이 도큐먼트의 세계관 안에 진짜 완전히 녹아 들어가 있는 함수라서 메서드라고 불러요. 메서드 연기를 생각하면 이거 이해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함수가 아니라 메서드라고 어떻게 이거를 한국말로는 내장 함수라고 그래요. 내장되어 있는 함수다. 쉬운 말로. 근데 내장 함수 그러면 나는 내장탕도 잘 먹거든요. 내장탕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장 함수란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내장, 내장을 꺼내? 내장 함수?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메소드는 이 안에 속해 있는 그런 함수들. 그래서 이 함수들은 일을 하는 애들이에요. 얘는 일하는 애들. 일하는 애들, 어떤 값을 읽고 싶냐? 속성. 속성과 메서드로 되어 있는 걸 객체라고 해요. 보통. 객체. 그래서 오브젝트 객체예요. 이게 도큐먼트 오브젝트 객체예요. 얘가.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이 안에 메서드 중에 속성도 있고 메서드도 있는데 그러면 메서드를 한번 가져와 볼까? 가져와. 이런 걸 만들어 놨다고 얘네들이. get 이런 종류의 메서드를 전부 만들어 놨어요. get 구분해야 되니까 글자를 다 붙여 써야 되거든요. 이런 걸 만들 때는요. 띄어쓰기 하면은 망하는 거야. 다 붙여 써야 돼. 그러니까 글자가 구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영어는 대소문자가 있으니까 중간에 다른 단어가 나오면 대문자로 만듭니다. get, 이렇게. 아, 이 단어가 달라질 때마다 대문자로 써주는 거야. 이렇게. id 요소를 가져와. 그러면 get element type id. 옛날에는 자동 완성이 없던 시절에는요. 이거 대소문자 틀리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거 강의할 때 막 이거 강조하느라고 막 이렇게 하고 나면요. 쓰러져요. 집에 가서 쓰러져요. 이렇게 element type id 막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틀리면 내가 말씀드렸죠. 이거 대문자로 쓰셔야 된다고. 이렇게 element type id 그래가지고 대소문자 틀면 안 나오거든. 그래서 id 요소로 가져와.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렇게 소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메서드라고 하는 거예요. 메서드. 함수는 다 손을 모아서 부르게 돼 있거든요. 함수야. 또 얘는 메서드잖아. 메서드야. 라고 이렇게 불러야 돼요. 손을 모아서. 그런데 뭔가 값을 가져갈 수 있게끔 돼 있다 통로라고 했죠, 얘가요.
통로에다가 값을 집어넣으면 얘한테 전달이 돼요. 얘한테. 일하는 애한테.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디명을 쓰는 거야. 여기다가. 여기다가 다운표든 헛다운표든 글자, 문자형으로 해가지고 아이디명, 이름, 아이디 이름을 여기다 딱 써줘. 그러면 얘가 이거 사실 붙여 쓴 거예요. 네. 그래서 get element by id 소개로 하면은 얘가 실제로 여기 중에서 아이디가 뭐 이렇게 my 이런 애를 가져와라. 그러면 my라고 여기다 이렇게 my라고 써주시면 실제로 얘가 도큐먼트 쭉 스캐닝을 하면서 얘를 정확하게 집어와요. 이 이름에 있는. 그럼 메모리상 얘만 선택된 애가 그 밑에 전체에서 걔가 싹 가져와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서울, 대한민국 서울 줄어들잖아. 강남구 줄어들잖아. 점 찍어서 들어가는 게 그랑 똑같아요. 강남구에서 바로 이 건물 딱 몇 층, 그럼 여기 층으로 싹 점점 그래서 이 교실 425호 예, 이 책상 앉은 사람 그 두뇌 안에 눈 시신경 시냅스 반짝반짝반짝 거리는 거 신호까지 딱 들어가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씩 해서 들어가죠. 이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점을 찍어서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우리가 바꾸고 싶은 게 뭐예요? 점 또 들어가. 그러면 이 요소 밑에 CSS를 바꾸고 싶니? HTML을 바꾸고 싶니? 나 HTML 거기 안에다가 넣고 싶어. 그러면은 안에다가 이런 애를 만들어 놨어요. inner HT 전부 대문자로 M, L 다 대문자로 쓰고 이코를 쓰면은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값이 왼쪽에 값이 들어가면서 얘는 여기다가 넣는 게 아니죠? HTML을 넣는데 이 대상에게 HTML을 넣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만약에 스타일 시트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점을 찍고 뭘 써요? 여기다가 도큐먼트 get element by id 이거 쓰고 지우개 돼 있어. 너무 좋아. 자, 자, 스타일 이렇게 스타일 점 스타일은 많잖아. 여러 가지가 많잖아. 점 찍으면 얘가 준비한 여러 스타일 중에 예를 들어서 컬러라고 쓰면은 글자 색상에 딱 그 속성이 타겟팅이 타겟 감 넣을 준비를 딱 해요. 그러다가 오른쪽에 이퀄에다가 값을 딱 쓰시면 값을 넣어줘요. 근데 읽어올 수도 있어요. 여기다 레드 그리고 빨간색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style.color 해놓고 이거를 어느 변수에다가 여기를 여기다가 뭐 tt라는 변수를 만들고 equal 했어. 이 끝에다가 이렇게 안 쓰고 이 끝에다가 할당을 안 하고 document.get element by id .style .color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글자색을 세팅한 게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 tt라는 곳에 이 tt라는 이 변수 공간에 이 색깔을 읽어와서 담아. 거꾸로 읽어올 수도 있어요. 설정할 수도 있고 읽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퀄 오른쪽에 있으면 읽어와요. 이퀄 왼쪽에 얘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이퀄을 써서 오른쪽에 값을 얘한테 넣으면 설정이 돼요. 그래서 읽고 쓰기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퀄 문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퀄이 얘 뒤에 이퀄이 붙으면 값을 바꾸겠다는 소리고요. 그냥 얘만 딱 써놨는데 얘가 이퀄 오른쪽에 가 있어요. 얘가. 그러면 값을 읽어 와서 그 값을 여기다 넣겠다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CSS 설정도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 있게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get element by id만 있는 게 아니라 id만 있는 게 아니라 자, id만 있는 게 아니야. get relevant by 클래스 네임 있죠?
그러면 get element by 이번엔 여러 개지. get element 오, 여기 S 강조 S by 클래스 네임 클래스 C 대문자 클래스 네임 A N 대문자 네임 이렇게 해서 소가로에서 여기에 클래스명을 써주시면은 그 클래스명에 해당되는 애들을 가져와요. 애들을. 네, 클래스는 여러 개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중에 점 아이템이라고 이름 지어주고 0, 1, 2, 3, 4로 여기다 숫자를 쓰거든요. 0, 1, 2, 3, 4 그러면 해당되는 그 가져온 애들 중에 몇 번째 있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애들 중에 몇 번째를 가져가고 싶니를 여기다 써주시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선택해줘요. 얘가 엘러먼츠에 해당되는 애. 얘만 엘러먼츠입니까? 태그도 여러 개 쓸 수 있잖아요. div 한 번만 써요? 무조건? 아니잖아. 예컨대 div 여러 번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부르냐?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by tag name 이름을 by tag name 그러면 이런 걸 다 만들어 놨다고요. 소가로. 그래서 특정 이름을 여기다 써주면 이 메서드가 일을 해요. 걔를 가서 탁 잡아요. 가서 일을 하는 애라니까 메서드는 일 시키면 일하는 애예요. 막 액션을 바로 해요. 이거. 쓰는 순간 탁 잡아. 없으면 이러고 있어요. 없으면. 이렇게 누구 가져와. 근데 없는 애를 불렀잖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일을 하려다가 조사 결과가 없잖아. 그러면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제일 힘들어. 찾기가. 내가 이름을 잘못 썼는데 선생님 안 돼요. 막 그래. 에러도 안 나요. 막 이래. 이름이 잘못된 경우는 이렇게 하려다가 없으면은 생기면 데려오겠습니다 하고 아무 보고도 안 해요. 걔가. 네. 그런 경우가 제일 힘들어요. 네, 그래서 get 엘러먼츠 by 태그 네임. 엘러먼츠 태그도 여러 개 쓸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다운표 안에 div 이렇게 쓰시면 div가 뭐 10개 썼으면 10개를 다 가져와요. 그중에 첫 번째 div는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중에 다섯 번째 div는 4 쓰면 되죠. 여기다가 0, 1, 2, 3, 4. 얘가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내려가면서 잡히는 애들을 순서대로 컬렉션이라는 데다가 집어넣어요. 컬렉션. 컬렉션이 메모리 공간을 컬렉션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쫙 만들어 놓고 여러 개 가져올 때는 0, 1, 2, 3, 4 이렇게 집어넣어요. 파티션 나눠가지고. 그런 미세한 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알고 받아들여져야지 이 코딩을 할 때, 그게 얘가 이렇게 작업하는 거구나 라는 게 우리가 느껴져야, 액션이 느껴져야 프로그램 코딩을 할 때, 얘가 이런 일을 지금 했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아가야지 그냥 글자를 쓰고 있네, 뭐가 됐는지도 모르겠네 이렇게 자바스크립트가 흘러간다 그러면요 망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프로그래밍하고 안 맞아 이렇게 돼요. 이거 쓰는 거 자체가 임팩트가 나한테 와요. 알겠죠? 이렇게 하는 순간 얘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자, 그러면 뭐, 되죠?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뭘 했어요? 여기에 있는 애들을 전부 다 선택을 해서 저희가 했는데, 이제 코드를 한번 볼게요. 코드를 봐봐. 여기 HTML. 네, 여기 쓰는 순간 온클릭이라는 설정을 P에다가 저희가 해놨거든요. 이렇게 여기 온클릭 여기가 자바스크립트 영역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쓴 코드는 전부 자바스크립트 문법이다. 또 자스 문법 중에 콘솔도 찍어봤고요. 클릭했네 이게 찍혔고 그 다음에 도큐먼트 이거 쓰는 순간 도큐먼트 전체 문서를 가져온 겁니다. 여기 마우스를 올려봐도 벌써 알 수 있어요. 전체 도큐먼트 객체를 가져왔구나. 그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점 하위로 내려가서 일을 하는 애가 얘네들이라고 그랬죠. 메서드를 부릅니다. get element by id name. name이라는 이름의 id 요소를 가져올래? 그럼 액션. 이거 일을 해요. 이 자리에 딱 가져와요. 그럼 점 걔한테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HTML 넣고 싶어. 그러면 inner HTML이라고 쓰고 오른쪽에 값을 쓰시면 할당해 드릴게요. 그래서 값을 넣기로 약속된 거예요, 이거는요. 이렇게 쓰는 방식은. 네, 그래서 이미지 태그를 제대로 써주시면 일로 탁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태그가 여기 안에 지금 들어갔죠? 이렇게? 김비서가 왜 그럴까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요. 네임 태그에. 이렇게 찍어서 짠! 보시면, 오! 네임. 아이디가 네임인데 정확히 얘가 이 일을 했다는 거지. 이 일을. 네. 얘가 이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갔더니, 오! 김비서 나와라. 아, 나머지 일은 다른 함수를 불러서 해결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전부 다 코딩해도 돼요. 그런데 보통 여기다 코딩 안 한다고 그랬죠? 여기다 이렇게 코딩하는 방법 현업들한테 얘기하면 그런 것도 있어. 누가 그렇게 써?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너 이거 몰랐지? 그러면 몰랐지, 알았지를 얘기 안 하고 누가 그렇게 써? 그래요. 함수 만든 거 호출하거든, 보통. 그래서 이제 함수를 만들었어요. 김비서 나와라.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오버 하면, 펑션 김비서 나와라. 내가 저 이름을 지어줬어요. 함수명은 이렇게 붙어 있는 덩어리 이름으로 따옴표 없이 쓰셔야 이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딩을 할 때, 우리가 뭐 동남아시아 여행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국 사람 태국어 따로 있어요. 네, 태국 문법도 있고 태국어를 여기다 썼다고 칩시다. 태국 점점막 뭐를 문자로 썼어. 태국 문자로 써도 붙여 쓰기만 하면 됩니다. 따옴표 없이 붙여 쓰기만 하면 함수명이 됩니다. 영문자 또는 유럽 무슨 언어들 보면은 대소문자 있죠? 알파벳 비슷한 애들. 영어는 알파벳. 뭐 다른 나라 독일어도 알파벳 비슷한 거 쓰죠? 네, 전부 다 그런 알파벳 문화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대소문자가 있으니까 대소문자도 다 구분해요. 이름 쓸 때. 우리나라 말, 일본어, 중국어 대소문자 없죠? 네, 그러니까 대소문자 없는 거는 그냥 이렇게 쓰지만 대소문자까지 다 구분합니다. 그 얘기고요. 자, 그래서 여기로 날라가. 근데 소괄호를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 만약에 보내는 값이 없다면 빈 소괄호라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함수야 하면서 아이스크림 사와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값을요. 함수만 부를 때 값을 보낼 수 있는데 이 함수가 받을 때 컨트롤 클릭했어요. 김비서 나와라로 딱 이용했는데 이 함수가 이제 호출을 하면은 그때 실행돼요. 함수는 뭡니까? 함수 해보슈 호출할 때만 해보는 애야, 얘는. 그러니까 실행 코드가 무조건 실행되거든요. 원래 여기다가 그냥 코딩 구역에다가 쓰시잖아요. 그럼 바로 실행해요. 이 구역을 만나자마자 실행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일을 시키고 싶으면 함수로 바로 실행 안 되게 묶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함수는요, 명령어가 묶여있는 메모리 공간, 함수가. 함수는 화살표 하나 하고, 함수는 명령어 코드가 있는 실행 메모리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메모리 공간 주소가 함수명이에요. 메모리 공간 호출하기 위한 이 함수를 호출하기 위한 주소가 함수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하는 건 이 함수 이름을 부르시면 되고 소괄호로 함수야 김비서 나와라 하고 불렀는데 갈 때 아이스크림 사와 보내니까 여기에 변수 요런 걸 변수라고 하거든요. 네, 요 값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안에 주머니는 무슨 뜻이냐? 주머니는 전달 변수라고 합니다. 전달 변수.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변수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전달 변수는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 호출 시 보낸 값을 담는 값의 메모리 공간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함수 호출 시 보낸 값을 담는 값의 메모리 공간이 바로 전달 변수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주머니는
전달 변수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부에서만 쓸 수 있어요. 함수 안에서만. 바깥에선 몰라요. 그래서 지역 변수 뭐 이런 거를 문법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여기 내려오니까 우리가 찍어봤죠? 나왔다 오바 주머니 했더니 주머니를 이렇게 썼는데 주머니가 찍힌 게 아니라 보낸 값이 찍혔죠.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콘솔 창 다시 열어보면 딱 하면은 네, 여기에 중간에 지금 코드가 많이 찍혀서 그렇지 클릭했네 나왔다 오바 아이스크림 사와 이게 찍힌 거죠. 59번짜리 맞아요? 여기가 찍혔잖아. 59번짜리 얘 찍혔잖아. 만나면 실행한다고 호출 클릭했을 때 호출 변경 대상 피박스 피박스에 뭘 담아놨어요? 전체 도큐먼트 거기서 누구? 개달라면 7 클래스 네임 피박스는 여러 번 쓸 수 있으니까 이거 무조건 컬렉션에 담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애는 0번이니까 0번이라고 불러주시면 구체적으로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피박스에 담았으니 이제는 피박스 내가 담은 것이 뭐지? 피박스 찍어봤더니 내가 담은 것이 뭐지? 78번째 라인에서 찍었죠, 저희가. 여기 78번째 라인. 피박스, 이 태그 전체, 객체가 아예 찍혀버린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얘 자체가 찍혔어요. P, 전체. 오, 선택이 딱 됐습니다. P. 됐죠? 네, 그게 나온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P박스가 얘인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럼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P박스 점 스타일리스트 바꾸고 싶니? 스타일. 점 백그라운드 바꾸고 싶니? 이거. P박스 점 스타일. 글자 색깔 바꾸고 싶니? 화이트. P박스 점 스타일 점 텍스트 섀도우 바꾸고 싶니? 이거. 그 다음에 보더 레디우스 이거. 트랜지션 이거. 로테이트 이거. pbox.탑 레프트 값 이거 그리고 pbox.style 트랜슬레이트 위치 이동 이거 그래서 정가운데로 이동했죠 저희가 네 이렇게 하고 또 바디도 이동시키고 싶어서 document.body를 body라는 한글명의 메모리 공간에 담고 그 메모리 공간 .style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거 body.style 트랜지션은 이거 해서 우리가 변경했고요 하나 더 했죠 또 바디에는 이거 담겼잖아. 봐봐. 백그라운드 컬러는 라이트 스카이 블루. 트랜지션은 5초 해서 이거 쓱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요청이라는 이 메모리 공간 주소 안에는 뭘 담았어요? document.get element by class name 요청.item 0. 요청이라는 애가 있었다고? 네. 얘가 요청이었잖아. B. 클래스명이 요청. 여기에 스타일 시트를 내가 한 번에 집어넣는 걸 지난번에 하면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한 번에 넣었어요. 이렇게. 이너 텍스트. 텍스트 넣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이너 HTML도 있고, 이너 텍스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 우리가 받은 아이스크림 사와 라는 글씨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줬어요. 근데 이너 HTML로 넣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태그가 포함되지, 여기다 태그가 포함됐다면 텍스트로 놓으면 태그가 그냥 출력돼요. 그러니까 이너 HTML하고 이너 텍스트는 종류가 다른 겁니다. 네, 넣어주는 게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요청 클래스 요소의 CSS를 한 번에 넣고 싶다 그러면 style.css 텍스트. 그래서 한 번에 들어간 거 확인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물어볼 거예요. 이제 위에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씩 넣나요? 힘들게 하나씩 넣잖아. 한 번에 넣지. 요구사항은요,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고요. 위에처럼 하나씩 집어넣으면요, 구체적인 애를 집어넣으면 계속 얘가 기존 값을 바꾸거나 기존 값을 업데이트를 계속 하나씩 따로따로 해줘요, 이렇게. 정교하고. 그런데 이렇게 한 번에 집어넣죠? 그러면 기존에 무슨 값이 있었어도 다 덮어 써버려요, 얘가. 얘는 하나씩 정교하게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넣어. 네,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넣을 때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한 번에 설정하면 기존 값도 지워집니다. 한 번에 설정하면 기존 값도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 한 번에 업데이트를 딱 해야 될 경우에 쓰는 거예요.
한 번에 완전히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한 번에 완전히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업데이트는 불가해요, 얘는. 하나씩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값을 하나만 넣어도, 값을 하나만 넣어도 기존 값이 지워집니다. 이거 주의사항.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업데이트가 필요하면 이렇게 넣으시면 안 돼요. 이건 여러분에게 CSS 텍스트라는 이 속성에 할당할 수 있게끔 알려드린 거예요. 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지난번 이렇게 여기에 아이스크림 사와라는 얘가 나오게 한 거고요. 자, 우리 얘는 조금 움직이는 게 좀 다른 이유는 트랜지션을 다르게 줘서 그래요. 트랜지션을. 이쪽에 돌고 있는 애들 있죠, 얘네들. 이 돌고 있는 애 좀 세팅 좀 할게요. 얘 클릭하면은 저 끝으로 가게 하고 동영상이 여기 플레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아파트 멤버들 셋. 자, 그러면 요거를 하면서 우리가 클래스로 업데이트하는 아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자바스크립트를 배우고 바로 현업에 투입돼야 되는데 잣을 할 시간이 너무 없었어.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정도밖에 못 배웠어. 그러면 내가 꼭 가르쳐 주는 게 이겁니다. 클래스, CSS 좀 하십니까? 그러면 예, CSS는 좀 하는데요. 클래스 만드실 줄 아십니까? 예, 클래스 만들 줄 알아요. 그래서 클래스를 주면 디자인이 딱 바뀌는 거 있죠? 그거 할 줄 알면 자바스크립트로 클래스 빼기 넣기가 있거든요. 클래스 넣었다 뺐다만 잘 하셔도 자바스크립트를 쉽게 쓰실 수 있어요. 이거는 무슨 광고가 아니라 어? 정말 자바스크립트를 정말 나는 너무 모르겠어요.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못할 것 같아. 그러면 CSS를 미리 다 만들어 놔. 얘가 이런 애가 저렇게 바뀔 거야. 그러면 저렇게를 클래스로 만들어 놔. 그래서 걔한테 클래스를 주면 바뀔 거 아니에요? 그 바뀌는 거를 자바스크립트하고 연결시켜 줘. 자바스크립트가. 클릭할 때 바뀌게 할래? 뭐 마우스 오버할 때 바뀌게 할래? 그러면 그 이벤트에다가 딱 연결시켜줘요. 그 변경사항. 네. 정말 쉽게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모양을 좀 잡아볼게요. 이쪽 끝에 셋이 있죠? 자, 그러면 셋의 모양을 좀 잡아줄게요. 이거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얘도 한글을 사랑합시다. 한글명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HTML 쪽으로 가졌어. 그리고 밑에 원 모양 박스를 만들어 볼까요? 이 밑에다가 바디가 밑에 있어야 됩니다. 바디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맨 끝 지점으로 간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점 찍으면 뭐죠? div로 클래스 생기죠? 엔터 칠게요. 점만 찍고 엔터 쳤어요. 그럼 div의 클래스는 이렇게 생겨요. 깜빡거려요. 여기다가 한글명을 쓰려고 그래요. 박스야, 박스야. 점 찍고, 네,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네, 그럼 클래스명이 뭔지 내가 지워줄 수 있어, 그럼 들어가서. 그리고 탭 안에 들어가서 엔터 딱 치고 이 안에 div로 점 찍고 엔터 탁 치고 똑같이 한글명으로 원이야 라고 할게요. 원이야. 네, 그래 놓고 여기 뭐 내용은 없어요. 이래 놓고 Alt Shift로 세 개를 만들었어요. 원이야를. 원이야. 네, 원이야를 세 개. 자, 요걸 CSS상 원이야. 이게 무슨 박스냐고? 원 모양 박스. 원 모양 박스.
네, 이렇게 주시면 되겠어요. 원 모양 박스. 가서 보시면, 가서 보세요. 아무것도 없죠? 여기 있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왜? 디자인에 박스야 있고 아무 CSS가 없으니까. CSS 좀 잡을게요. 박스야 원이야.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CSS 스타일 시트. 스타일 시트. 여기 B박스. 요 밑에 생기게 할게요. 스타일 시트 여기 보시죠. 네, 여기다가 원 모양 박스 만들기. 점. 원이야. 이렇게 해놓고 포지션 앱솔루트. 위에서 0. 오른쪽에서 0. 오른쪽에 붙어 있게 할 거거든요. 부모는 보이는 화면. 보이는 상단 화면. 네. 구분해서 상단 화면이라고 얘기할게요. 픽스들은 보이는 그냥 화면. 얘는 보이는 상단 화면. 스크롤 상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놓고 위드스는 200, 하이트는 200, W200 엔터, H200 엔터 하시면 나오죠? 모두 보더 레디우스 BDRS 50P. 네, 동그랗게 보더 레디우스 50P 이렇게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배경 공통 넣어볼까요? 배경 공통. 배경 이미지를 공통으로 넣을 거예요. 배경 공통. BGR no repeat and control enter. 그리고 BG 사이즈, BGZ 커버. 네. 공통으로 이런 배경을 넣을 거예요. URL, 그 이미지 URL만 달라지는 거죠. 이미지 세 개가. 그래 놓고 보더나 이런 것 때문에 안 커지게끔 박스 사이징을 이렇게 해볼까요? 보더 박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더 박스. 보더 박스는 BXB. 박스 사이즈 보더 박스. 보더까지 크기에 포함되는 박스가 BXB죠? 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200 곱하기 200짜리 박스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됐죠? 지금 그러시고 나면은, 어, 별거 없어요. 여기 있긴 있는데, 비교 이미지 안 넣어서 안 보여요. 셋 다 겹쳐 있어요. 네, 셋 다 겹쳐 있는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몸 모양 개별 세팅. 개별 세팅. 어떻게 해요? 점 원이야. 한글로 바꿔서 nth child 1번, 2번, 3번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오른쪽에서 400만큼 밀어. 제일 끝에 나오게 BGI,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BGI 엔터 치세요. BGI URL 나와요. 그럼요. 텍슬래시 이마지스 아파트 APT1 JPG 이걸 넣을게요. 네, 여기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요거를 두 개만 더 복사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2번, 3번을 더 만드시면 되고요. 2번, 3번 얘는 2번 아파트 2, 아파트 3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00, 200씩 차이 나잖아. 400, 200 라이트 오른쪽에서 네, 첫 번째 거는 세 번째 거는 밀 필요 없어요. 라이트 0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세 번째 거는 다만 포지션만 백그라운드 포지션만 바꿀게요. BGP 포지션 센터 가운데 오게. 예, 그렇게 하시면 세 개의 원이 배치가
웨이퍼예요. 세 개의 원이 배치가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배치가, 이렇게 나와요. 네. 이렇게 배치 나온 것까지만 나오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해놓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까지만 맞춰주세요. 여기까지 일단 진행하겠습니다.